이번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마이애미에 떴습니다. 지난 7월 3일이었었죠. 텍사스랑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첫 번째 도시인데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도지코인으로 결제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부터 꺼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110원대 라인인데 6월 한 달 동안만 거의 30% 이상 빠졌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21이고 화면에 극단적인 공포로 뜨는 아주 안 좋은 하락장 구간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결제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이 작년 여름 당시 테슬라가 직접 만든 식당 테슬라 다이너가 문을 열었을 때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도지코인 결제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금이랑 카드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로보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다가 또 기다리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영상까지도 찍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진짜로 먼저 움직인 쪽이 우리가 4년 동안 쳐다보던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어드려보자면은 먼저 이 로보택시 뉴스가 왜 그냥 흘려보낼 소식이 아닌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돈을 받고 무인 택시를 굴리기 시작한 게 작년 6월 텍사스 오스틴이었죠. 그때는 차마다 사람이 한 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요원이었었는데 이번 마이애미는 달랐어요. 첫날부터 그 안전요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운전석에도 뒷좌석에도 사람이 없는 진짜 무인차가 손님을 태운 건데요. 오스틴에서 첫 번째 유료 주행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만에 주 경계를 넘어서는, 그것도 감시자 한 명 없이 굴러가기 시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의 무인 택시가 완전히 무인으로 도는 도시는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를 하나 보고 가셔야 돼요. 마이애미라고 도시 전체를 전부 다 도는 건 아닙니다. 서쪽 지역 위주로 10에서 14제곱마일, 그러니까 도시의 일부만 커버를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좁은 구역 안에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공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무인 택시 입장에서 어떨까요? 손님 잡기 좋은 노른자 땅이죠. 반대로 다운타운이랑 금융중심가인 브리켈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 서비스를 알리면서 올린 첫 번째 인사말이 스페인어였어요. 마이애미가 중남미로 통하는 관문 도시라는 걸 노린 거죠. 실제로 이 동네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운영하는 웨이모라는 무인 택시가 있어요. 이 웨이모가 이미 올해 1월부터 마이애미에서 돈 받고 무인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고, 심지어 웨이모가 도는 구역이 테슬라보다 4배 정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지금 무인 택시 두 회사가 정면으로 붙는 격전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로보택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지코인이 상승하려면 큰 기관들이 돈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당시 도지코인 ETF가 미국에 상장됐을 때 다들 환호했습니다. ETF라는 건 쉽게 말해서 코인을 직접 안 사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투자 상품인데요. 기관들이 이걸로 도지에 편하게 투자할 길이 열린 거다 보니까 여기서 근데 조금 불편한 숫자를 하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도지코인 ETF가 상장한 지 지금 9개월이 넘어섰는데요. 지금까지 이 두 개 상품의 모인 돈이 다 합쳐가지고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가 260억, 다른 하나는 50억이에요. 이 코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건 사실상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금액인 거고, 참고로 비트코인 ETF는 상장하고 첫 번째 주에만 조 단위 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도지코인을 구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은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도지코인은 그냥 답이 없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여름에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난 6월 9일 도지코인 재단의 공식 기업 파트너인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회사가 문페이라는 결제회사랑 손을 잡았습니다. 문페이는 여러가지 온라인 가게가 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문페이랑 연결된 가맹점 6,000곳이 넘는 곳에서 도지 결제가 이미 켜졌다라는 거고, 게다가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켜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페이라는 것들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도지로 계산하는 전용 결제 창구인데요. 수수료가 1%고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죠. 이 도지페이가 올해 3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나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문페이랑 연결된 가게 중에는 우리도 알고 있는 쇼피파이 같은 큰 곳도 있어요. 여기서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건 머스크가 켜준 게 아닙니다. 이 도지코인 진영이 스스로 켠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이 도지 OS라는 프로젝트예요. 사실 지금까지 도지코인은 그냥 주고받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도지 OS가 도지 블록체인 위에 여러 가지 어플이라거나 금융 서비스를 올릴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가 올해 6월 달에서 8월 사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만 이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도지 OS는 도지의 공식 핵심 업데이트가 아니라요. 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출시 시점도 아직까지는 목표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여드리자면요. 한쪽에선 로보택시가 깔리고 있어요. 사람이 운전 안 하는 차가 늘어나면서 차가 알아가지고 요금 내고 충전비 되는 작고 빠른 결제가 수없이 오고 가는 세상이 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도지가 남이 결제 스위치 켜주면 기다리던 코인에서 자기가 직접 결제 통로를 까는 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기가 지금 처음으로 같은 계절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고요. 4년 동안 서로 안 맞던 시기가 점점 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마이애미 로보택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결제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고, 그 시대에 필요한 작고 빠른 결제에 도지코인이 어울린다는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의 진짜 사건은 머스크의 스위치가 아니라요. 이 도지코인이 스스로 6,000곳이 넘는 가맹점에 결제를 켜고 자기 통로를 깔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기관 돈이 아직까지 안 들었다는 거는 뒤집어 봤을 때 이번 이야기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기 전이라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3분기 이 도지페이의 첫 번째 결제 숫자가 공개되는 날, 도지코인에 쓸 데가 없다는 그 10년 묵은 한마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도지코인이나 리플 같은 좀 메이저급 종목들이 쉬어가고 또 나머지 소규모의 알트코인들이 강력한 급등을 보이는 순환매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한 가지 종목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시장 전체 흐름들을 함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 전체가 멈춰 있다, 하락하고 있다, 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 시장 자금들은 항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그때그때 강력한 섹터 중심으로 순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해만 하기 시작을 하시면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점점 더 줄어들 거고 투자를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죠. 단기 종합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타점 안내드릴 때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 테마고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투자랑 내가 생각하는 이 내 생각들로만 고집하는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에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